그러면 뉴욕과 뉴저지의 다른 Comparative Negligence 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추후 후유장애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사고가 자신의 명백한 잘못으로 발생했다면, 네, 예를 들면 졸음운전 중이나 휴대폰 사용 중 트래픽에 멈춰선 앞차를 뒤에서 받았다거나 혹은 스탑 사인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들어가서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났으면 이는 아무리 큰 부상을 입으셨어도 자신이 유발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이 나의 잘못도 있지만 전적으로 내 잘못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도 함께 차선을 변경한 경우 혹은 4-way stop sign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네, 이럴 경우는 상대방 운전자와 본인의 사고 과실을 따져보아서 그 과실 범위에 의한 후유장애는 우리가 소송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뉴욕과 뉴저지가 소송 당사자, 즉 온고의 사고 과실에 따라 소송 자격을 주는 법이 좀 다릅니다. 네, 소송 당사자, 온고와 소송의 대상, 피고의 과실 분담을 고려하는 절차를 민사소송에서는 Comparative Negligence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 결과에 대해 온고와 피고의 과실 여부가 얼마만큼인지, 얼마만큼 그 원인이 되었는지를 따져보자는 법적 논리입니다. 근데 이 Comparative Negligence가 적용되는 방법이 뉴욕과 뉴저지가 조금 다릅니다. 네, 뉴욕은 Pure Comparative Negligence State이라고 하고 뉴저지는 Partial Comparative Negligence State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뉴욕과 뉴저지의 다른 Comparative Negligence 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먼저 뉴저지를 살펴보면 법원은 소송 당사자, 원고의 과실이 50%가 넘는지를 살펴봅니다. 만일 소송 당사자, 원고의 과실이 소송의 대상, 피고의 과실보다 크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는 뉴저지에서 후유장애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4-way stop sign 교차로에서 피고의 차량이 스탑 사인에 스탑한 이후 먼저 교차로에 들어갔고 이후 원고의 차량이 스탑 없이 교차로에 과속으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네, 두 차 모두 스탑 이후에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50-50로 과실을 법원은 판단할 수 있지만 앞의 예시처럼 원고의 차량이 스탑 없이 과속으로 진입했다면 이는 원고의 과실이 더 큰 걸로 법원은 판단하고 원고의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조금 다릅니다. 뉴욕에서는 앞서 4-way stop sign 사건에서 원고의 차량이 스탑 없이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만일 90%, 피고의 과실 10%로 판단한다면 원고는 피고보다 과실이 더 높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후유장애 피해에 대해 10%만큼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이렇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사고 관련 민사소송의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물이 나오는 경우요. 예를 들면 피고가 4-way stop sign에 도착했을 때 완전 정지하고 교차로에 진입했고 교차로에 진입했을 당시 상대 원고의 차량은 교차로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대시캠 비디오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뉴욕 법원도 원고의 과실을 100%로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고 과실이 있는 소송 당사자, 원고의 경우에 자신의 후유장애 소송에 대하여 소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